이번 영상에서는 괴환 증폭기 첫 번째로 괴환 증폭기 계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괴환,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그런 괴환 증폭기 이제 구조를 해석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 그런 해석하는 과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반전 증폭기에다 그런 해석 예를 한번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이제 괴환,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괴환, 피드백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귀환이라고도 하고 되먹임이라고도 하고 그냥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한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용어들로 써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의 출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입력으로 되돌려서 그 시스템의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제어하는 과정. 이것은 광범위하게 자연계도 될 수 있고 기계적인 시스템도 될 수 있고 뭐 전기적인 시스템, 전자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피드백을 전자회로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증폭기에서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있던 것들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하나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BJT 트랜지스터에다가 이렇게 입력이 베이스에 들어오고 있고 출력이 콜렉터에서 나가고 있고 여기 에미터 쪽에 R2라고 하는 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커먼 에미터 타입이면서 R2라고 하는 정을 갖고 있는 커먼 에미터 위드 R2라고 하는 그런 증폭기 형태이죠. 우리 이것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커먼 에미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R2라고 하는 저항이 없이 그냥 막바로 여기 그라운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커먼 에미터 위드 R2라고 하는 R2를 붙이면 커먼 에미터 타입에 비해서 무엇이 좋아진다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더 회로가 안정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점은 뭐였냐면 이득이 줄어드는 거였죠. 정확히 지금 이런 피드백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R2라고 하는 저항이 한번 보면 이게 입력 쪽, 베이스 쪽에 입력 쪽에도 걸쳐 있고 콜렉터 쪽, 그 커먼 에미터 타입에서 콜렉터, 에미터 사이 이렇게 콜렉터 쪽에도 전압이 걸쳐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에 걸쳐 있어서 얘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괴환, 피드백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연산 증폭기를 가지고 이렇게 요거 반전 단자에 R1, R2를 걸고 비반전 단자에 입력을 걸게 되면 뭐가 됐냐면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게 됐어요. 이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입력 쪽, 여기 반전 단자의 입력 쪽과 출력 단자 사이에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피드백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공부하면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폭기에 적용하는 것들의 이해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어떤 회로를 해석하는데 피드백의 개념을 거기에 도입을 해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괴환 증폭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와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여기 A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게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 화살표는 이 신호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입력 쪽 XI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고 출력이 XO라고 하는 것이니까 입력 쪽에서 출력 쪽으로 가는 한 방향, 유니레이트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베이직 앰플리파이어 그 기본적인 증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I라고 하는 거에다 A배만큼 하면 XO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거예요. 근데 피드백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괴환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요 출력을 일부를 따다가 혹은 전부를 따다가 입력에다 되먹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되먹이는 과정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피드백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베타라고 표시되어 있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출력 쪽에서 입력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 방향성 단 유니레이트럴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XO라고 하는 출력을 따서 어디로? 이 입력 쪽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되먹이는 거예요. 되먹이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하고 괴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XO라고 하는 신호가 있으면 그 XO라고 하는 신호를 몇 배만큼 해서 베타 배만큼 해서 X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드백이기 때문에 F라고 썼겠죠. 그렇게 가서 여기다가 더 입력 신호 XS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하는 거에다 마이너스를 했어요.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이걸 뭐 기본적인 이제 앰플리파이어에다가 똑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출력 쪽을 이렇게 따다가 여기 XF에다가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를 한 거죠. 지금 왼편에 있는 그림은 입력 신호에서 빼기를 한 거고 출력 쪽에 일부 신호를 갖다가 빼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한 거고
오른쪽 거는 플러스 값을 냈으니까 입력 신호가 더 커졌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부교환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플러스 하는 거, 더 입력 신호가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포지티브 피드백 정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교환과 정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먼저 부교환을 보면 출력 신호의 일부를 입력으로 다시 돌려주는데, 출력 신호의 반대 이상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신호원이 들어오면 그거로부터 이제 빼서 입력 신호가 더 작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부교환이 되는 거고, 그런 부교환을 하게 되면 증폭기의 성능을 안정시키고 왜곡, 디스토션을 줄이고, 그리고 밴드위스, 대역폭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어떤 증폭기에서 네거티브 피드백 부궤환을 걸어서 증폭기의 성능을 안정시키고 디스토션을 줄이고 대역폭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음 같은 경우는, 음의 피드백의 단점음 같은 경우는 이득이 감소하고 복잡한 설계, 특히 이득이 감소하는, 앞에서 우리 커먼 에미터 위드 RE가 이제 이득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득이 감소한, 그 이득이 감소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쵸? 나쁜 거지만 위에 있는 두 번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건 그런 회로들이 많이 사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의 피드백 사용 사례를 보면 오디오 증폭기라든가 연산 증폭기라든가 전원 공급기에서 안정성을 가지려고 할 때 이런 것들, 그리고 디스토션을 줄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거기에 반해서 정교한 포지티브 피드백을 보게 되면 신호원에다가 피드백된 신호를 더하기 때문에 입력 신호가 더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출력 신호의 일부를 입력 신호에 다시 더해주는 방식으로 출력 신호의 진폭을 더욱 증가시키는 피드백 형태가 되는 거고, 출력 신호를 강화하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회로에서 어, 발진 또는 스위칭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드백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득이 증가하고 발진기 회로에 사용될 수 있고 스위칭 회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피드백의 단점에는 불안정성, 왜곡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전체적으로 괴환 증폭기라고 하는 거에서 공부할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부괴환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고, 뭐 전자회로를 한참 배우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오실레이터 이런 발진기라든가 스위칭 작용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대부분 다 부괴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괴환을 이용한 그런 회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괴환 증폭기의 구조를 볼 텐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서 생각했던 그 그림이죠. 여기 A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기본적인 증폭기, 그래서 베이직 앰플리파이어, 이 값은 XI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서 XO라고 하는 출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X라고 쓴 것들은 뭐냐면 어떤 회로에서, 지금 증폭기 회로에서 어떤 신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류가 될 수 있고 전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I라고 하는 것도 전류압이 될 수 있고 XO라고 하는 것도 전류나 전압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XI라고 하는 게 전압이고 XO라고 하는 게 전압이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전압 증폭기가 되는 거죠. XI라고 하는 것이 전류이고 XO라고 하는 것이 전류라고 한다면 전류 증폭기가 되는 거고,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가 다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긴 기본적인 앰플리파이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출력에 있는 신호를 이렇게 따다가, 여기 이제 출력에 있는 신호는 전류나 전압이 될 수 있죠. 따다가 베타발만큼 해서 XF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갖다가 되먹이는 거예요. 이 되먹이면 여기도 이제 전압이나 전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신호원에서 XS에서 XF를 뺀 값이 이제 XI라고 하는 값으로 돼서, XF라고 하는 피드백 되는 양은 XO를 베타배만큼 하기 때문에 XF, 베타, XO라고 쓸 수 있고, 여기 기본적인 증폭기로부터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XO라고 하는 것은 AXI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괴한 증폭기 구조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식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증폭기의 이득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오픈 룹 게인, 오픈 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방 루프잖아요. 개방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드백이 없을 때 A 값에 의해서만 하는, 그래서 기본 증폭기의 이득이 되는 값이고, 그 값을 쓰게 되면 XO라고 하는 출력은
입력 xi에다가 a배만큼 한 것으로 수식을 쓸 수 있다. 그걸 일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드백 네트워크에 의해서 베타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서 x5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서 거꾸로 이렇게 입력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 xf라고 하는 것은 x5에다가 베타배만큼 한 것이 된다. 그 베타를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 팩터라고 얘기를 하고 괴환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식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xi라고 하는, 여기 기본 증폭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xi라고 하는 것은 신호원에서 나온 xs에서 마이너스 xf 한 거, 피드백된 양을 뺀 값이죠. 그죠? xi 걸 xs 마이너스 xf. 그래서 3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모 1, 2, 3식을 이제 혼합해서 쓰면, 만약에 xf에다가, 여기 3식의 xf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대입해서 베타 x5라고 하고 xi를 1식에다 이렇게 갖다 대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페어 오프 이득, 클로즈드 룹 게인, 혹은 개인 휴드백을 가진 이득이다. 그 얘기는 이 괴한 증폭기 구조에서 생기고 있는 이런 것들 전체에서 신호원이 뭐예요? XS라고 하는 값이죠. 그리고 출력 X5라고 하는 것의 B. 그래서 XS분의 X5 값을 페르프이드, 여기 피드백이 있으니까 페르프가 된 거잖아요. 그 값을 우리는 AF라고 하자. 이 F라고 쓴 것은 왜 그러겠어요? 피드백이 있으니까. A하고 다른 거는 두 가지가 다 이득이다. 여기 이제 써 있는 이 A라고 하는 거 다른 점은, 얘는 오픈루프, 피드백이 없을 때의 이득이 값이고, AF라고 하는 값은 피드백이 있을 때의 이득 값이 되겠다. 그래서 1, 2, 3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1 플러스 A 베타분의 A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A 값, A 베타 값 이런 거, A 값은 오픈루프 게인이라고 그랬고, A 베타 값은 뭐라고 하냐면 루프 이득이라고 해요. 루프 이득,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래서 A 베타 값을 루프 이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1 플러스 A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마운트 오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괴한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어떤 것들의 양이 커지거나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커지거나 작아질 때,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1 플러스 A 베타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환 증폭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클로스 룹 게인을 구해봤더니 AF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값을 이렇게 가졌어요. 이때 우리 A 베타라고 하는 값이 1보다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이 수식에서 분모에서 보게 되면 A 베타가 1보다 훨씬 크니까 1이 무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분자 분모에서 A를 이렇게 캔슬하게 되면 AF라고 하는 값은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F라고 하는 피드백을 가진 클로스드 룹 게인이 뭐에 관계 없다는 얘기냐면 A에 관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기본적인 앰플리파이어의 이득하고 관계가 없이 베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수동소자들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수동소자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저항값이잖아요. 저항값에 의해서 여기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항값을 잘 조절을 하면 이득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 베타가 0보다 크면 부귀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고, A 베타가 0보다 작으면 포지티브 피드백, 정궤환이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 1부터 식 3까지 세 개의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식이 XF하고 XS의 관계를 쓰게 되면 XF는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베타 X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A 베타라고 하는 값이 1보다 굉장히 큰 그런 값이라고 한다면, 이 수식에서 한번 봐요. 1 플러스 A 베타 이런데 분모에 1 플러스 A 베타가 이제 1이 무시가 되면 A 베타분의 A 베타. 그래서 분자 분모가 없어지니까 뭐하고 거의 같다, 그런 얘기예요. XF하고 XS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XF하고 XS하고 거의 같다고 한다면 XS에서 XF를 빼면 XI라고 하는 값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값을 우리는 에러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 값은 1 플러스 A 베타분의 1의 XS라고 하는 값이라서, 만약에 A 베타 값이 1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이겠죠. 매우 작은 값을 갖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생각했던 괴한 증폭기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회로는 보면 여기 비반전 단자에 입력 VS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반전 단자에 이렇게 R1, R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비반전 증폭기가 여기 이게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한다면 비반전 증폭기의 이득은 얼마예요? 그죠? 1 플러스 R1분의 R2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비반전 증폭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궤연 증폭기를 구조해서 얻었던 소식들을 가지고 얘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노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출력 쪽하고 입력 쪽 이쪽이 왼쪽이 입력 쪽이죠. 그죠? 입력 쪽이고 오른쪽이 출력 쪽이니까 출력 쪽하고 입력 쪽을 연결한 것이 R1하고 R2라고 하는 그런 값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면 여기 V5라고 하는 출력 전압 값이 이와 같이 R1과 R2에 의해서 전압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여기 이 입력 쪽에 VF라고 하는 만큼의 전압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해보면 R1이라고 하는 것을 1kΩ이라고 하고 그리고 R2라고 하는 것을 9k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R1하고 R2가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 생기기 때문에 VF라고 하는 피드백 되는 전압값은 VF는 R1 플러스 R2분의 R1하고 V5 값이 되겠죠. 그것을 생각해보면 1 플러스 9분의 1이니까 0.1V5가 될 거고 뭐 XF라고 하는 것은 X5를 베타배만큼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VF라고 하는 것은 베타배만큼 한 거에 V5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베타 값이 얼마냐면 0.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V5분의 VF 값이 베타가 0.1. 우리 앞에 생각했던 괴한 증폭기의 구조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베타 값이 0.1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A를 10의 5승이라고 하자. 이 A라고 하는 거 뭐냐면 연산 증폭기의 개방 루프 이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어요. 그 큰 값 중에 하나를 그냥 10의 5승이라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A 베타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베타가 0.1이니까 A 값 10의 5승이니까 곱하면 10의 4승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 A 베타 10의 4승이라고 하는 값은 앞에서 생각했던 A 베타가 1보다 훨씬 더 큰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가진 클로스드 룹 게인 AF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A 베타분의 A인데 지금 A 베타라고 하는 값이 10의 4승이니까 굉장히 1보다 크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1이라고 하는 걸 무시를 하면 베타분의 1이 되는 값이고 베타분의 1이라고 한다면 베타 값이 0.1이니까 0.1 이렇게 하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겠네요. 이 10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타가 우리 표시하기를 앞에 생각하기를 R1 플러스 R2분의 R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뒤집어 치면 베타분의 1이 R1분의 R1 플러스 R2라고 하고 얘를 표시를 하면 1 플러스 R1분의 R2.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소식이죠? 이 소식이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비반전 증폭기를 앞에서 우리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풀었을 때 1 플러스 R1분의 R2라고 하는 값을 얻었던 값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고 뭐를 가지고 풀었냐면 피드백의 개념을 가지고 풀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값이 이제 10의 3승이라고 이제 한번 해보면 A 베타 값이 이제 아까 0.1이었, 베타 값이 0.1이었으니까 A 베타 값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피드백 가진 클로스 룹 게인 AF 값은 이렇게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값이니까 1 플러스 10의 제곱분의 10의 3승.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9.901 이렇게 돼요. 근데 9.901이라고 하는 값은 거의 10에 가깝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어떤 연산 증폭기의 개방 루프 이득이 웬만큼 크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로 풀었을 때와 똑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연산 증폭기에서 보게 되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반전 단자와 비반전 단자 사이에 전압 차가 없다고 하는 게 뭐였어요? 가상 단락. 그리고 이제 접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상 접지 그런 얘기들 했는데 지금 앞에서 풀어봤던 이런 비반전 증폭기의 괴환 증폭기 해석 과정으로 이렇게 풀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뭐를 확인하냐면 가상 단락이라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베타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가상 단락 개념이 적용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죠. 간단하게 이제 우리 앞에 생각했던 수식을 써보면 VF라고 하는 값은 베타 VO. 그래서 피드백 되는 전압 값은 어떤 출력 전압에다가 이제 괴환율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수식을 쓸 수가 있고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베타 VS. 근데 지금 A 베타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A 베타가 1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여기 봐요. 분모가 1이 이제 무수히가 되면 이거 없어지니까 거의 1이니까 뭐예요? VF하고 VS가 서로 거의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연산 증폭기에서 VS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반전 단자에 들어오는 전압이고 여기 VF라고 하는 것은 반전 단자에 들어오는 건데 두 개의 전압이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이 가상 단락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식을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면 A라고 하는 것을 10의 5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베타라고 하는 게 R1 플러스 R2분의 R1이니까 0.1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A 베타 값 하면 얼마예요? 10의 5승 곱하기 0.1이니까 1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VF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베타 이랬으니까 지금 10의 4승이니까 1 플러스 10의 4승분의 10의 4승 VS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거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VF하고 VS가 같아서 여기 이제 가상 단락 여기 반전 단자와 비반전 단자가 서로 같은 전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괴환 증폭기 첫 번째 시간으로 괴환 증폭기를 소개하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면 괴환이라고 하는 것, 괴환이 이제 피드백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되목임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한다 그랬고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했고 특히 우리는 부교환과 정교환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증폭기를 해석을 할 때 우리 그 부교환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교환 증폭기의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들의 몇 가지 소식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비반전 증폭기, 잘 알고 있는 비반전 증폭기의 해석에다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봤더니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